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도적질을 했대. 그러게 말일세. 인물도 좋구먼 어쩌다 그런 흉악한 도적이 되었을꼬. 그나저나 우리 신임 사또에겐 경사지 뭔가. 그동안 저 떴다리 놈을 잡지 못해 바뀐 사또만 해도 어디 한둘인가. 마을 사람들이 관가 밖에서 군데군데 모여 이렇게 쑥덕이고 있는 동안 관가 마당에는 젊은이 한 명이 오랏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너가 진정 떴다리라는 도적이 틀림없느냐. 신임 사또는 믿기 어렵다는 듯 엄하게 소리쳤습니다. 떴다리는 몇 년 전부터 밀양진영, 덕산 일대를 누비며 부잣집만을 골라 털어온 도적이었습니다. 도적질할 부잣집에 도적질할 날짜를 미리 예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떴다리의 통보를 받은 부잣집에서는 관가의 도움을 청해 집주위에 포졸들을 배치시켰으나 워낙에 신출귀몰한지라 번번이 당하고 말았는데 그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조정에서는 몇 번이고 안찰사를 파견하거나 사또를 바꾸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정에서는 그곳의 지리를 잘 아는 자라야만 떴다리를 잡을 수 있다는 공론이 일어 그곳 출신인 김태수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수는 떴다리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기에 부임하기 전부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떴다리를 사로잡지 못하면 자신도 파직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수가 사또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떴다리가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니 약속한 날 제 발로 관가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 소인이 떴다리가 맞사옵니다. 젊은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도적놈 치고는 제법 당당하구나. 내 놈이 지은 죄를 알고 있으렸다. 사또. 도적질이 죄라면 처자식을 버린 아비는 무슨 죄이옵니까? 무어라? 처자식을 버린 아비의 죄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말에는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하니 숨김없이 고하도록 하라. 떴다리는 망설임 없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떴다리는 섣달 금음날 떴다리 밑에 버려진 것을 손씨 노인이 데려다 키웠는데 듣기에도 생소한 떴다리라는 이름은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착하기만 했던 떴다리는 자라면서 자신이 주워온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떴다리는 12살 되던 해 섣달 금음날 밤 자신이 버려졌던 떴다리 밑으로 들어가 밤새 목 놓아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 떴다리는 밤마다 어머니를 목 놓아 불렀고 사연을 알 길 없는 마을 사람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아 죽은 아이의 원귀가 나타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문은 멀리 퍼져나가 마침내 떴다리의 어머니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떴다리 밑으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혼자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가야 불쌍한 우리 아가야 너는 태어나자마자 이 몹쓸 어미에게 버림을 받아 죽어 원귀가 되었구나. 이 어미는 이제야 그 죄를 뉘우치고 늦게나마 내 옷과 음식을 지어왔단다. 부디 이것으로나마 내 한을 풀고 극락으로 가려무나.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떴다리는 어두컴컴한 다리 밑에서 기어나와 한달음에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시커먼 그림자가 갑작스레 품에 안겨들자 여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곧 아들을 알아보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밤마다 다리 밑에서 목 놓아 온 것은 친부모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일을 벌였겠느냐.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말없이 그저 눈물을 쏟으며 떴다리에게 용서를 빌 뿐이었습니다. 떴다리의 어머니 이 씨는 시집온 지 채 1년도 안 되어 남편을 여의고 슬아에 자식 하나 없이 하루하루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이면 집안일에 매달리고 밤이면 물레질을 하며 적적함을 달래던 어느 밤 난데없는 고함 소리가 온 집안을 떠들썩하게 울렸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 씨가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마당에서는 한바탕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라고 소리치며 쫓아가는 하인을 피해 황급히 몸을 날려 담을 뛰어넘는 사람은 동네 글방에서 공부를 하는 반가의 도령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밤이 깊어 출출해지자 닭서리를 하러 왔다. 하인에게 들킨 모양인지 닭장 속에서 닭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이윽고 쫓고 쫓기는 소란이 잠잠해지고 이 씨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잠시 마당을 거닐며 고적한 심사를 달랠 길 없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초면에 실려인 줄은 압니다만 좀 도와주십시오. 마당 저쪽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머뭇머뭇 말을 붙여왔습니다. 누구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닭서리를 하러 왔다가 그만
그런데 무슨 일이시오? 대답 대신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급하게 도망을 치다 그만 걸음통에 빠졌습니다. 이 꼴을 하고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씨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도령을 집 뒤편에 있는 우물로 안내했습니다. 도령이 몸을 씻고 난 후 이 씨는 그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전에 남편이 입었던 옷을 꺼내 주었습니다. 옷을 다 입은 도령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이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도령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서 가십시오. 혹시라도 시부모님이 아시면 저뿐만 아니라 도련님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도령의 시선을 의식한 이 씨는 민망한 표정으로 재촉했습니다. 저는 올해 20살로 밀양에 사는 김태수라 합니다. 이곳에는 친척 댁에 잠시 다니러 왔습니다. 도령은 이 씨의 재촉을 외면하고 엉뚱하게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속히 가십시오. 행여 누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도령은 방에서 나갈 생각은 않고 이런저런 얘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들킬까봐 속이 타는 것 같던 이 씨도 도령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씨가 보기에도 도령은 훤칠하니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어찌 그리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지 조금씩 마음이 끌리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새려는지 첫 딸기 울었습니다. 그때 도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듯하더니 갑자기 호롱불을 끄고 이 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씨도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도령의 품에 안겨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열정의 시간은 짧고도 아쉬웠습니다. 전신이 땀에 젖은 두 사람은 날이 밝아오는 게 못내 아쉬운지 긴 입맞춤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것이 이 씨와 도령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가진 이 씨는 결국 시가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 하나 없고 혼자 몸으로 아기를 키울 자신도 없었던 이 씨는 아기를 떴다리 밑에 버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다시 만난 모자는 그날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뒤늦게 찾은 어머니였기에 떴다리는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떴다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섞인 그리움이 커져갔습니다. 떴다리의 마음을 눈치챈 어머니 이 씨는 부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밀양으로 아들의 아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눈물을 머금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라는 사람은 지금 일가를 이루고 벼슬도 하여 잘 지내고 있더라만 내가 내 이야기를 하였더니 펄쩍 뛰며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더구나. 떴다리의 두 볼에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뜨겁게 타오르는 장작불 같은 증오와 한이 꿈틀거렸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모른 채 하는 아비가 있단 말인가? 내 어디 그런 냉혈한에 얼굴을 한번 보리라. 그 길로 떴다리는 집을 나와 밀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떴다리가 밀양에 도착했을 때 김태수는 한양으로 이사가고 없었습니다. 전신에 힘이 빠져 터벅터벅 진영으로 돌아오던 떴다리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망할 놈의 세상.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떴다리의 도적질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잣집에서 훔친 재물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몰래 나눠주었습니다. 떴다리가 말을 마치자 주변의 분위기는 사뭇 숙연해졌습니다. 신임 사또 김태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떴다리를 불러들었습니다. 떴다리는 김태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떴다리가 다가앉자 김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비인 줄 어찌 알았느냐? 어머니께서 신임 사또의 함자와 고향이 밀양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거라. 가문의 대를 이을 몸으로 과부와 정을 통하였다는 소문이 나면 벼슬길이 막힘은 물론 집안 어른들을 뵐 면목이 없어 그랬느니라. 떴다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자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베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청이 있다면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의 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은 죄는 모두 이 못난 아비의 죄과이니라. 그러니 이 길로 어머니를 모시고 멀리 떠나도록 하여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아버지, 이제라도 너희 모자를 거두지 못함을 용서하고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말거라. 김태수는 머뭇거리는 떴다리의 등을 다독거리며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떴다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큰 절을 올린 후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태수는 자신이 저지른 지난날의 잘못을 비롯하여 떳다리에 대한 모든 사연을 소상히 적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을 읽은 임금은 떳다리가 비록 도적질을 했으나 그 재물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한 점을 인정하여 죄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었던 자신의 허물을 밝히고 스스로 단죄를 청하는 김태수의 마음을 가르키 여겨 죄를 묻지 않고 근신할 것을 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떳다리는 어머니 이씨를 모시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고 그 뒤부터 그들 모자에 대한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